자, 지난번에 이 수재 반지하 사건으로 혼이 나고 지지율이 이제 폭락한 윤정근이 이번에 이 수원 세모녀 비극을 보면서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밑에다 시키면 한번 물어봅시다. 밑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반지하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했지만 비본질적인 이야기, 반지하 금지하냐 마냐, 반지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존재되어 온 형식이다. 그리고 또 그걸 임대주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으니 마니, 이런 논란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세월이 가면 허지부지 될 겁니다. 자, 수원 세모녀요. 나름대로 복지를 한다고 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이 나라에 복지에 적용이 되지 않아 자살하는 사람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또 복지 정보 시스템이나 그리고 신청 복지가 아니라 찾아내는 복지가 안 됐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한국의 복지 대상이 진짜 얼마만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논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복지 대책을 적용받아야 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이 복지를 말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나오겠느냐고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의 1분위부터 5분위가 상위 20%고 1분위가 하위 20%죠. 그 분위별로 지금 가계의 소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별로 각각 20%씩이에요. 그러면 소득 1분위, 가장 못 사는 1분위가 한 달에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돈 벌어서, 또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금이나 각종 공과비 내고 쓸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하니까 1분위가 93만 9,968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필수 생계비가 71만 3,749원이에요. 근데 도대체 사람이 이 필수 생계비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요즘 같은 물가 시대 때요. 자고한 필수 생계비라고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도의 부분이 필수 생계비고, 필수 생계비는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지 산다고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20%가 이게 한 달 소득이, 처분 가능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이 하위 20% 전체가 다 빈곤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구라는 거예요. 이게 가구 소득이에요. 개인 1인당의 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적자가 안 나도 평균치로 봤을 때는 76%를 필수 생계비로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필수 쓰고 남는 것은 23만 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술이 아닌 음료,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 교통, 외식비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 정도에 살면서 한 30만 원 정도 주거비를 내고, 또 식료품으로 최소한의 라면 정도를 먹고, 또 생수 사 먹고, 그리고 전기료 내고, 수도값 내고, 버스, 지하철 타는 걸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 20%,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은 빈곤층이죠. 솔직히 이 빈곤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어야 지금 빈곤층이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은 빈곤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위 20%의 적자 가구가 53.7%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적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구가 뭘 꾸려갈 수 있겠어요? 자, 1분위 가구의 53%가 적자 가구인데, 이 적자 가구는 월 평균 28만 2천 원의 적자를 내어서 30% 적자율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분위는요, 225만 922원으로 가처분 소득이 가구당 225만 922원이면 이것은 빈곤에서는 잠깐 벗어난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삶도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삶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빼고 1분위에 있는 1000만 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분위라는 거는 국민을 갖다가 전체로 1분위에서 5분위로 줄을 세우는 거죠. 가구별로 소득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분위라 하면 국민의 20%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밑에서 그 다음에 위로까지 20%. 그러면 1000만 명이 빈곤층이다. 그러면 이 1000만 명이 빈곤층이라는 부분을 가정하고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언론에 보면 건보료도 못 낸 가구가 73만 명이다. 그리고 월 5만 원도 부담스러운 이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은데 이 중에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 주거 불명도 24만 명이다. 자, 그러면서 현금 복지가 110조라고 해요. 근데 정부의 현금 복지가 110조인데 이 현금 복지가 전체 예산의 20%인 국가 예산 556억에 20%인 110조인데 기초연금이 14조 9,400억, 구직급여가 11조 3,500억, 생계급여가 4조 6천억, 아동수당이 2조 2,100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한데 그렇지만은 이것이요. 이번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노인 기초연금도 21만 명이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 홀로 노인이요. 3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죽은 뒤에 혼자 방치될까봐 겁이 나는 사람들이죠. 1인 세대 비율이요. 지금 지난해 946만 1695세대로 주민등록 인구의 4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인 세대가.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빈곤층이 최소한 1000만 명쯤 된다고 보면 국가가 이 빈곤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라는 것은 이 지금 각종 급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것도 일종의 복지인데 이건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은 없애야 됩니다. 노인 중에요. 그냥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노인 일자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선심성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복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빈곤층이 1000만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복지 예산 중에 현금 예산이 국가 예산의 20%인 110조인데 그 110조를 가지고 1000만 명에게 어떻게 나눠줄 건가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요. 뭐 가구 문제니까 이게 사실상 숫자는 더 적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인 가구가 지금 이 한국에 946만 명이니까 대체로요. 소득 분위의 하위 20%라 하면 1000만 명은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또 2, 3인 가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모녀처럼요. 그러니까 110조를 이 1000만 명 빈곤층에게 1100만 원씩 주면 1인당 110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복잡한 각종 무슨 수당 이렇게 장난칠 게 아니라 딱 보고요. 그 1000만 명, 하위 1000만 명의 빈곤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깔끔하게 1100만 원씩을 직접 주든가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 좀 단순 맹쾌하면서 확실하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종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주거급여 온갖 급여가 다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 죽고 나니까 수원 세모녀가 125만 원씩을 받을 수 있었다. 긴급 무슨 생계비 지원. 그 긴급 생계비 지원을 몇 달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300만 원씩 두 번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지만 그걸로 이 사람들 병이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월세를 살기 때문에 최대 월 63만 3,200원까지 주거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요. 이걸 언제까지 해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차라리 1년에 1100만 원을 그 집에 지원을 해줬더라면 그 집은요. 기본적인 부분의 생활은 겨우 되었을지는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지 시스템이나 머리를 굴려서 만드는 갖가지 급여들이 무슨 지원이 또 각종 그 수당들이 급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요, 근본적으로 복지수당 급여 지원금을 재구성하라고 말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면요, 공무원은 절대로 복잡한 특단의 조치를 안 세우고 적당히 때우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복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복지는요, 일단 복지 수혜 대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노인의 3분의 2가 빈곤층에 가깝기 때문에 빈곤층이 1000만 명쯤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를 대책을 해야지. 빈곤층을 줄였어요. 그래서 뭐 신청하면 각종 심사를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빈곤층을 갖다가 전부 과소평가해서 있는 빈곤층을 빈곤하지 않다고 외면하면서 그 중에 약삭 바른 사람들만 찾아먹고 나머지는 그냥 신청해서 그걸 갖다가 싸우고 또 받아내고 할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강한 인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에 시달려서 약해진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없으니까 복지 시스템 자체를 빈곤층이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새로 써야 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